여러분, 자존감 높은 사람들이 자주 쓰는 말이 어떤 건지 아시나요? 그들이 매일 반복하는 이 한마디가 자존감을 높이고 삶을 더 긍정적으로 만듭니다. 간단하지만 강력한 이 말은 여러분도 쉽게 따라할 수 있어요. 억지로라도 해보세요. 이 말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오는지 직접 느끼실 겁니다. 우선 자존감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앞으로 알려드릴 말들을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퀴즈 하나 풀어보세요. A씨는 친구 모임에서 자신의 이야기가 반응이 없자 내가 괜한 얘기를 했나 봐. 말이 재미없었죠? 라고 웃으며 분위기를 넘깁니다. B씨는 같은 상황에서 반응에 신경 쓰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대화에 자연스럽게 참여합니다. 여러분은 누가 자존감이 더 높다고 생각하시나요? 자, 여러분은 어떤 답을 선택하셨나요? 사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B씨입니다. A씨처럼 자꾸 스스로를 낮추며 분위기를 맞추려는 행동은 오히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에게서 많이 나타납니다. 반면 B씨처럼 반응에 크게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자존감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왜 요즘 사람들은 자존감을 입에 달고 살까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실제로 더 긍정적이고 주체적인 선택을 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심리학 연구에서는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이 더 나은 결정과 행동을 하며 그 결과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반대로 자존감이 낮으면 다른 사람의 시선에 지나치게 신경 쓰게 되고 자신을 자꾸 깎아내리게 됩니다. 결국 자존감은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제 자존감을 높이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존감 높은 사람들이 매일 사용하는 그 한마디,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괜찮아. 나는 지금 충분해. 지금 바로 따라하세요. 괜찮아. 나는 지금 충분해. 이 한마디는 자존감을 높이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강력한 도구입니다. 우리는 자주 자신을 남과 비교하면서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죠. 그런데 자존감 높은 사람들은 달라요. 그들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 나는 지금 이대로 충분해. 윤정 씨는 동창 모임에 다녀온 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친구들은 아이들이 명문대에 다니고 남편들은 좋은 직장을 다니며 삶이 안정적이라고 자랑했죠. 윤정 씨는 자꾸만 자신을 비교하게 되고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날 밤 윤정 씨는 거울을 보며 생각했어요. 왜 나만 부족해 보일까? 하지만 그 순간 문득 스스로에게 말해봤습니다. 괜찮아. 나는 지금 충분해. 이상하게도 그 말 한마디가 그녀를 위로해 주었죠. 윤정 씨는 조금씩 자신을 인정하고 비교하는 마음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은 심리학에서 자기 확언이라고 불리는 기법입니다. 자신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는 이 작은 습관이 자존감을 높이고 남의 평가에 덜 흔들리도록 만들어줍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자기 확언은 우리 내면의 자신감을 키우는데 매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김춘수 시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나에게 부족한 것이 없다.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그 순간 비로소 삶이 편안해집니다. 여러분도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괜찮아. 나는 지금 충분해. 이 간단한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자존감을 높이고 더 나은 삶으로 이끌어줄 겁니다. 두 번째, 내 감정은 소중해. 지금 바로 따라하세요. 내 감정은 소중해. 우리는 때로 남을 배려하느라 자신의 감정을 무시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쉽게 내버려 두지 않죠.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감정은 소중해. 이 한마디가 자신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진우 씨는 늘 가족과 친구들 앞에서 강한 모습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직장에서 상사가 무리한 요구를 할 때도, 동료들이 자신의 실수를 진우 씨에게 떠넘길 때도, 진우 씨는 속으로 불만이 쌓였지만 겉으론 아무렇지 않은 척 했습니다. 괜찮아. 별거 아니야. 라는 말로 스스로를 다독였죠. 하지만 진우 씨의 마음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어느 날 오랜 친구들과 술자리에서 그는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고 싶었지만 또다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친구들은 저마다 힘든 일을 털어놓으며 서로 위로하고 있었지만 진우 씨는 자신의 이야기를 숨긴 채 웃기만 했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피곤하고 복잡한 마음에 그는 갑자기 속에서부터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참아야 할까? 왜 내 감정은 항상 뒤로 밀어야 하지? 그러다 진우 씨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내 감정도 소중해. 나도 힘들면 힘들다고 말해야 해.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아내에게 그동안의 마음고생을 털어놓았습니다. 오랫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터져나오면서 진우 씨는 조금씩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그는 감정을 숨기지 않고 표현하는 법을 배워가고 있죠. 이 한마디는 자기 주장의 권리를 강화하는 말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무시하지 않고 표현하는 것이 자존감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존중하며 타인에게 적절하게 감정을 표현할 줄 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더 건강한 대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퇴계 이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마음을 잘 살펴서 마음의 평온을 지키라. 자신의 감정을 살피고 존중하는 것이 결국 자존감의 첫걸음입니다. 여러분도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내 감정은 소중해.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나는 더 나아지고 있어. 지금 바로 따라해보세요. 오늘 나는 더 나아지고 있어.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하루하루 자신이 조금씩 발전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들은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과정에서 배움을 찾죠. 이 한마디가 그들의 자신감을 지탱해주는 중요한 힘입니다. 석진 씨는 최근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일이었기에 그는 한껏 긴장한 상태였죠. 준비는 철저하게 했지만 발표 당일 실수 하나가 모든 것을 뒤흔들었습니다. 회사의 중요한 클라이언트 앞에서 숫자를 잘못 전달한 겁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죠. 회의가 끝난 후 그는 자책했습니다. 내가 무슨 실수를 한 거야? 나 때문에 다 망친 거 아닐까? 하지만 퇴근 후 그는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오늘 실수했지만 이 실수로 배우고 있으니까 괜찮아. 나는 오늘도 더 나아지고 있어. 처음엔 그 말이 자신에게 위로가 될까 의심스러웠지만 다음 날 그는 회복된 마음으로 클라이언트와 다시 소통하며 문제를 해결해 나갔습니다. 작은 성공에도 스스로를 격려하며 나는 어제보다 더 나아졌어라고 되뇌며 일어섰죠. 그 후로 석진 씨는 실수를 두려워하기보다는 그 안에서 배움을 찾는 법을 익혀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성장 마인드셋의 힘을 발휘하게 만듭니다. 심리학자 캐롤 드웩의 연구에 따르면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실패를 배움의 기회로 삼아 자기 자신을 더 발전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보다 배움에 집중하죠. 그리고 이는 궁극적으로 자신감을 회복하고 자존감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한 걸음씩 나아가는 작은 성취들이 쌓이면서 그들은 점점 더 자신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진실하게 쌓으면 큰 것이 된다. 큰 성취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매일의 작은 발전이 쌓여 결국 자존감과 성공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도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오늘 나는 더 나아지고 있어. 이 한마디가 매일의 성장을 지켜주고 여러분의 자존감을 높여줄 것입니다. 네 번째, 나는 내 의견을 존중해. 지금 바로 따라해보세요. 나는 내 의견을 존중해.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을 존중하며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당당히 자신의 생각을 표현합니다. 그들은 상대방의 반응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숨기지 않죠. 이 한마디는 자신을 지키는 강력한 힘입니다. 민수 씨는 회사 회식 자리에서 늘 불편했습니다. 선배들이 직장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할 때면 종종 민수 씨 생각은 어때? 라고 물어왔죠. 민수 씨는 마음속으로 내 생각은 다르다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막상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은 늘 네, 맞습니다였습니다. 의견을 표현하지 못하는 답답함에 자꾸만 자신을 숨기게 되었고 선배들의 반응이 두려워 대화가 이어질수록 더 위축되곤 했습니다. 어느 날 또다시 회식 자리에서 팀장이 너도 우리처럼 이렇게 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 라고 묻자 민수 씨는 속으로 아니, 난 다르게 생각해. 라고 느꼈습니다. 그때 그는 스스로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내 의견을 존중해. 처음엔 목소리가 떨렸지만 용기를 내어 말했죠.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데 이런 방식도 고려해보면 어떨까요? 선배들은 잠시 놀랐지만 이내 그의 의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민수 씨는 그 후로도 조금씩 자신의 생각을 더 당당히 표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작은 용기가 쌓여 그는 스스로에게 내 의견도 같이 있어라고 확신할 수 있었죠. 자기 의견을 표현하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죠. 하지만 재미있는 점은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 불편해도 꼭 해낸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심리학자들은 자기 주장을 자존감의 필수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내 의견을 존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반응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꺼내는 것이 결국 자신을 존중하는 일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무언가 말하기 힘들었던 순간, 결국 용기를 내어 자신의 의견을 말했을 때의 그 후련함, 상대방이 진지하게 들어줬을 때 느꼈던 그 자신감. 바로 그때 우리는 스스로를 존중하는 법을 배우고 있던 겁니다. 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힘, 그게 바로 자존감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율곡 2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리 앞에서 진실한 나 자신이다. 이 말처럼 자신의 의견을 존중하고 진실하게 표현할 때 진정한 자존감이 싹 틉니다. 여러분도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나는 내 의견을 존중해.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자신감을 키우고 더 당당한 삶으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다섯 번째, 나는 해낼 수 있어. 지금 바로 따라하세요. 나는 해낼 수 있어.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을 믿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나는 해낼 수 있어라고 말하며 그 믿음이 그들을 성공으로 이끌죠. 이 한마디는 도전을 마주할 때 강력한 힘이 됩니다. 태훈 씨는 오랫동안 꿈꿔왔던 창업을 준비하면서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작은 문제부터 시장 조사까지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지금 창업하는 건 무리 아니야? 라고 말하며 걱정했죠. 그 말에 태훈 씨도 흔들렸습니다. 정말 내가 해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러던 어느 날 거울을 보며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해낼 수 있어. 처음엔 어색했지만 매일 아침 그 말을 되뇌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해낼 수 있어. 그리고 나는 반드시 해낼 거야. 태훈 씨는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씩 준비를 해갔고 결국 창업에 성공했습니다. 그를 다시 일으킨 것은 바로 그 한마디였죠.
여러분, 나는 해낼 수 있어라는 말, 사실은 그냥 단순한 격려가 아닙니다. 이 말에는 강력한 심리적인 힘이 숨어 있죠. 심리학자들은 이걸 자기 효능감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내가 할 수 있다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이 중요한 이유는 실제로 우리 뇌가 이 말을 들을 때 그에 맞춰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뇌는 자신이 믿는 것에 따라 반응해요. 나는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 뇌는 정말로 그에 맞게 몸과 마음을 준비시키고, 반대로 나는 해낼 수 있어 라고 말하면 뇌는 그 말을 신호로 받아들여서 성공을 위해 온 신경과 에너지를 집중시키는 거죠. 결국 우리가 스스로에게 하는 이 말 한마디가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심리학자 엘버트 반두라도 이런 과정을 연구하면서 스스로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큰 성과를 내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어요. 그러니까 나는 해낼 수 있어라는 이 말은 그저 위로가 아니라 우리를 성공으로 이끄는 강력한 무기인 셈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반드시 적을 이길 것이다. 이처럼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믿고 나아갈 때 더 큰 성취를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나는 해낼 수 있어.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가능성을 믿게 하고 더 큰 도전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힘을 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눈 5가지 한마디 어떠셨나요? 이 작은 말들이 자존감을 높이는 강력한 힘이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처음엔 어색할 수 있지만 매일 꾸준히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어느 순간부터는 여러분의 삶이 조금씩 달라질 거예요. 혹시 여러분만이 알고 있는 자존감 올리는 비밀이 있다면 댓글로 비법을 나눠주세요. 많은 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필요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행복을 빕니다. 이상으로 행복 주문서였습니다.